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YTN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오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총리 취임 등 그날의 이제 주요 이슈는 조금 예견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미리 주요 쟁점이나 이슈 사항, 그다음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전문가와 사전 준비도 하고 진행하면 좀 체계적이고 시청자들 이해에도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연한 전문가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느낌도 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앵커가 중간에 시청자들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주면은 좀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이슈 중심으로 다루더라도 이 YTN은 종합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뒷부분이라든지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단신으로라도 좀 더 다양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뉴스 자막과 보도 내용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다 일치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IS 대원 수십 명 사망이라고 보도하면서 자막에는 IS 대원 50명 사망으로 표시를 하고, 또 개각 관련 뉴스에서도 보도 내용은 오늘 청와대 인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자막은 계속 오늘 청와대 인사도 포함될 것 이렇게 해서 단정적으로 자막을 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 좀 빗나갔습니다. 또한 이완구 총리 관련 보도에서도 보도 내용과 자막 그리고 배경 화면이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슈 오늘 일부에서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이집트 콥트교 21명 집단 찬수와 관련해서 이집트는 2차 보복 공습을 단행하고 프랑스 최신의 나팔 전투기 24대를 구매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뉴스 문맥으로 보면 IS의 콥트 교도 참수가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나팔 전투기 도입은 인접한 리비아의 혼란과 IS 준동으로 인한 중동 전세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고, 실제적으로 60억 정도에 달하는 거액의 무기 구매 계획 체결이 하루아침에 성사될 수 없는 것이 국제거래관행입니다. 콥트 교도 참수가 2월 15일 집행되었고 전투기 도입 계획은 2월 16일 체결되어 사실상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여기에서 뉴스 문맥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으면 좀 더 정확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슈 오늘 일부에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11시 국무회의 후 개각 발표가 있고 청와대 인사도 포함되는데 비서실장 포함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 분석하면서, 사실 거기에 앵커와 함께한 토론자가 민경욱 대변인의 워딩을 해석해 보면이라고 워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물론 토론 참석한 토론자이지만 이 경우 굳이 워딩이라는 외국어를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설 연휴 해외 여행객에 대한 보도, 최하영 기자의 목소리도 좋고 잘했는데 그 발언에서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 공항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요. 또 평소보다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오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존댓말 사용이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집중 패널 토론입니다. 일부 도입부에서부터
자막이 총리 위상 회복 과제 상처뿐인 이완구 등으로 나왔죠. 패널 토론에서도 무려 36분 이상 시종일관 흠집이 많이 났고 이탈표가 많았으며 여당이나 청와대의 진빚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식으로 이 총리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앵커나 패널들께서 여러 차례 청문회 과정에서 흠집이 났다, 상처를 입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마치 당했다라는 식으로 들려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뜩치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뉴스는 이제 과거보다 좀 앞으로 이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둘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자꾸 표현이 되면서 흠집을 누가 낸 것처럼 이렇게 들려서 좀 불편했고요. 사실은 이제 원래 있었던 흠집이 드러난 거죠. 세 번째 총리 후보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분의 그 인품이나 경력이나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상처를 입은 쪽은 국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뉴스들이 너무 정치인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정치 뉴스는 너무나 정치인들에게만 초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기획이 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오늘이 대담 위주의 프로그램이라서 MC의 비중이 대단히 큰 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체로 대담을 이끄는 이종구 앵커의 그 솜씨가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지적할 게 있어서 지적합니다. MC 멘트 시에 습관적으로 말꼬리 억양이 있는데 그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꼬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연, 또 불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한 문장 안에서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만 들자면은 긴 설 연휴를 맞아서 이거를 긴 설 연휴를 맞아서 이렇게 발음하는 그 다음에 화면상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또 고쳐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출연자들, 패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이제 충분한 대담 시간을 할애했고 그래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전반적으로 대략 내용도 풍부하고 매너도 자연스러웠다고 봅니다. 그 공직자 청문 제도에 관해 가지고 국회나 언론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분명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상처뿐인 이완군이 머나먼 책임 총리 하는 식으로 총리의 그 힘을 뺄 게 아니라 민생이나 경제 문제 같은 정책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 패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제시를 해주고 총리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담을 몰아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8시 27분 때에 자막으로 일본 북부 규모 6.9 강진 쓰나미 경보라는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 이슈 오늘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 속보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교포와 주재원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쓰나미에 대한 그 시청자의 걱정과 관심이 엄청 높다고 봅니다. 별 피해가 없더라도 있는 그대로 속보를 내보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설 여행객 보도에서 오늘은 7만, 내일은 8만 이렇게 해서 연휴 동안 사상 최대인
78만 명이 떠난다고 보도를 합니다. 사상 최대라는 그 수치의 기준 연도가 없어가지고 다소 관행적이고 피상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수고를 해가지고 연도별 여행객 추이를 확인해 도표로 좀 표시를 해주고 또 여행객이나 공항 관계자 인터뷰도 간단하게 넣었으면 좀 더 설득력 있고 그럼 충실한 보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슈 오늘의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의 발음이 상당히 부정확해서 뉴스와 대담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고 앵커의 손 동작이 과다해서 다소 안정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출연자들이 주체 높임 서나말 어미인 she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뉴스의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she,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높임의 전미사 님 등의 높임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과잉 높임이 언어 사용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과잉 높임의 사용은 주의해야 할 언어 사용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말하는 이보다 사적으로 위계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격식적인 장면에서는 어미 쉬나 조사께서, 전미사 님 등의 높임의 언어 표현에 불필요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높임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의 사용 여부는 높임뿐만 아니라 격식성 그리고 객관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치계 대변인들이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하여 과다한 높임법을 사용하는 예가 잦은데 이것도 잘못된 언어 사용의 일례입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언어 사용은 일반 대중들의 언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국외 사례를 보더라도 표준어나 중요한 문화 이런 기준이 방송 언어, 특히 뉴스 등 공적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YTN과 같은 뉴스 전문 채널에서는 언어 사용에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한구 총리 행보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최창열 교수하고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보수 지형의 논객으로 두 사람이 토론을 진행했으면 충분하고 그나마 좀 재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왜 여론 분석 전문가를 꼈는지, 여론 분석 전문가 꼈으면 여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분석을 좀 했어야 되는데 나이도 이분들하고 상당히 차이 나는 여론 분석 전문가가 나와가지고는 여론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고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참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스탠스라는 외래어도 쓰고 상당히 그 하는 말 자체가 왜 여기에 두 분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 사람이 꼈을까? 여론조사는 하나도 여론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그리고 앵커도 진행을 하시면서 거의 두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이분은 거의 뭐 관심도 없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분이 토론에 끼어들었는데 뭐 인사 문제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론 분석 전문가의 견해가 정치적인 견해하고 같은 것인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35분이나 진행된 이 토론이 상당히 지루하기도 했지만 전문성 없는 패널이 끼임으로 인해서 더욱 답답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커 멘트가 일부 끝에 저희는 잠시 후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광고 후에 결국은 혼자만 돌아왔죠. 그래서 갑자기 채널들이 바뀌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순간적으로 어색했습니다. 2부 토론도 1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의도는 좋았지만 역시 전문성 없는 패널로 역시 답답했습니다. 문화평론가가 나오셨는데 그래서 문화평론가 나왔길래 저는 이 다음 총리가 바뀌셔가지고 문화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문화평론가 나와서 충청도 민심, 여당 야당의 표대결 분석, 세종대왕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 이런 걸 어떻게 전문가라고 문화평론가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하는 거랑 뭐가 틀릴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두 분의 젊은 변호사님, 경찰학과 교수님 이분들도 과연 총리 임명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전문가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존 종합 뉴스와 다른 뉴스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뉴스 형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 딱딱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슈 오늘을 시청하면서 과연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스 토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패널의 선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리 인준을 다룬 자담에서 패널이 3사람 나왔는데 정치평론가, 여론 분석 전문가, 대학 석자 교수의 직함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3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동어반복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자의 역할 구분과 전문성을 끌어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진행자가 질문 사항들을 유목화해서 몇 가지 쟁점을 간추려서 다양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평론가와 교수, 변호사들로 구성된 패널팀에서는 국무총리 인준에서부터 아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어머니 이야기,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사건 판결, 또한 설날 풍경까지 다루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슈를 동네 사랑방에서 사담을 나누듯 진행되는 것이 뉴스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려는 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다양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패널 역시 종편에서 보던 사람들이고 형식도 종편의 뉴스쇼와 동일해서 종편을 보고 있다라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의 앞에 세 분의 패널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조금 궁금했던 게 이 패널들이 같이 얘기를 할 때 누가 나와서 오늘 같이 하시겠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하나도 없이 이분들이 그냥 그 타이틀만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걸 읽으려고 막 애쓰면서 읽어지질 않았다라는 게 제가 그게 좀 그랬고 갑자기 또 2부 딱 되더니 전혀 다른 분들이 4분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의 설명도 없으면서 또 이분들은 똑같은 앞에서 했던 총리 동의안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논의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른 점이 없이 이거를 왜 또 해야지 돼서 이걸 내가 이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듣는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만이 계속 강조된다는 점도 제가 조금 듣기가 불편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그 좀 토론하실 이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소개를 하면서 차를 시작을 하든지 하면은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조금 그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들에 대한 접근 금지 얘기에 대해서는 패널들이 너무 본인들의 의견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그 뉴스에서 보였듯이 팩트 위주로 다 얘기를 해주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주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뉴스 속보가 나올 때 보니까 거의 영어로 다 자막으로 브레이킹 뉴스라는 영어 단어가 옆에 계속 이렇게 붙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킹 뉴스가 나온다면 그다음에 그 한국말로 나왔던 속보가 다시 영어로 나온다면은 그 브레이킹 뉴스라는 게 옆에 붙어도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브레이킹 뉴스가 옆에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색깔 자체가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그 파란색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청년 창업 런웨이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한때 직장인들이 평균 점심값이 7,000원인데 반해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값이 5,000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증거일 텐데요.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 커피나 빵과 같은 디저트를 파는 가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저도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디저트류가 칼로리도 높고 건강에 좋지 못한 것들이 많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방송된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새로운 감각의 디저트를 판매해서 성공을 거둔 청년 사업가 서현명 씨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는 콩 디저트의 무서운 질주, 디저트의 혁신이라는 부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디저트를 메뉴로 구성한 전문 카페가 성업을 이루고 있는 현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너무 높은 칼로리의 디저트로 인해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상황 설명 또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건강에 좋은 콩으로 맛있는 푸딩과 같은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창업가 서현명 씨를 소개했는데요. 강연자의 소개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성이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연자의 소개를 하며 미용실의 장면, 꽃미남 포스를 풍기는 등의 자막이나 배우와 같은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강연자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는 적절했으나 다소 과한 부분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분위기 환기를 위한 진행자의 멘트에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레자인가요? 나? 왜 두부도 아닌데 두부라고 이름 붙였냐 등의 질문은 시청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었겠지만 다소 직선적이고 웃음만을 유발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갔는데요. 강연자는 창업을 하게 된 계기, 배경 또는 과정을 여과 없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요식업을 창업하기 위한 노하우로 요리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웰빙이 최근의 트렌드라는 것을 파악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맛도 좋음을 추구한다는 부분에서는 강연자 개인의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연자가 방송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색한 발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 선택, 긴장한 표정, 시선 처리, 입맛을 다시는 등의 미숙한 모습은 긴 시간의 방송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작진은 강연의 중간에 영상을 삽입하고 자막을 통해 강조하는 등의 제스처를 보여주었는데요. 강연자의 미흡한 부분을 잘 보완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 노하우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강연자의 말뿐만 아니라 자막으로 표현해 준 부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강연자에 대해 소개함과 동시에 창업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너 가지 창업 노하우를 한 화면에 정리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콩을 주 재료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베지테리안 또는 비건인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배려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가면서 기업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창업을 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매우 어렵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할 텐데요. 청년 창업 런웨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 런웨이를 통해 많은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